폭우로 인해 마을이 고립됐다는 긴급 출동 명령이 떨어졌다. 빠른 손놀림으로 익숙하게 출동 준비를 서두른다. 산림항공관리본부의 항공구조대팀. 장마나 태풍이 불어 산악지대에 고립이나 사고 발생 시 하늘에 투입되는 구조팀이다. 항공구조대는 재난 재해 현장의 구조와 복구에 있어 뛰어난 활약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산악 지역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체계를 갖춘 구조기관이다. 오늘은 1년에 여러 번 실시되는 현장 구조 훈련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실전과 똑같이 훈련을 실시한다. 우선 인명구조작업 훈련을 위해 장비를 내린다. 다시 하늘로 이륙하는 헬기, 구조대를 투입하기 위한 하강 훈련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비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결국 철수가 결정됐다. 어떤 상황에서든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잠시 후 다시 훈련이 시작된다. 철저한 준비와 훈련만이 사고 없이 구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산림항공본부는 산불 진화 및 재난구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산불이나 자연재해로 고립되어 도로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 항공구조대의 헬기가 투입되어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펼친다. 훈련 상황에 날씨가 좋지 않지만 실제 대부분의 구조 상황 역시 기상이나 현장이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 익숙해지는 훈련 역시 구조대가 해야 할 과정이다. 내리는 비와 바람을 안고 40m 높이의 헬기에서 내리는 일은 위험천만이다. 헬기 하강풍에 의해서 하강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제동을 잡을 때 미리 제동을 잡아서 착지 부분에 자기 하체 부위 발목 골절이나 대퇴부 골절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 제동 내려오는 속도 조절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악구조 업무는 2004년 7월부터 산림항공관리본부 관할 8개 권역에서 소방관서의 보조적 역할만을 수행했다. 그러나 2006년 8월 산림항공구조대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기틀이 마련됨에 따라 산악구조 및 재난 현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산악구조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산림항공구조대를 발족했다. 또 다른 훈련 현장. 산림항공관리본부의 주요 임무 중 하나인 산불 진화 훈련이다. 매년 빈번해지고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8,000리터의 물을 탑재할 수 있는 초대형 헬기부터 중형 헬기까지 저수지에서 일정한 고도를 유지해 물을 담고 특정한 지역에 뿌리는 작업은 오랜 훈련으로 다져진 고도의 기술이다. 한 사람의 생명, 한 그루의 나무라도 더 지키기 위한 훈련의 성과다. 아침 식사 후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팀. 7월부터 시작된 밤나무 방제 작업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작업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헬기를 점검하는 것이다. 산림항공관리본부에서는 산림사업 관리를 위해 시기에 맞춰 항공 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본부에서 소유한 4대의 중형 헬기에 약을 뿌릴 수 있는 스프레이를 장착해 방제에 사용한다. 이거를 스프레이라고 하는데 이제 약을 스위치를 온하게 되면은 이 스프레이 여기서 노즐에서 약이 분사가 됩니다. 쫙 뿌려지면서 그래서 비행을 하게 되면 속도에 의해서 속도가 빠르면은 좀 더 넓게 퍼지고 또 속도가 적게 되면은 적은 범위 내에서 또 많은 약이 뿌려지고 그 속도에 비례해서 속도가 빠르면 약 양이 적어지고 속도가 적으면 약 뿌려지는 양이 많아지는 거죠. 모든 점검이 완료됐다. 건강 체크할 시간입니다. 먼저 비행하시죠. 예. 네,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소리 날 때까지 부르셔야 됩니다. 아, 소리 날 때까지. 텔레비도 안 보셨어요? 더더더더 하지 마. 자, 잠시만요. 네. 네. 패스. 처음부터 세게 작업을 시작하기 앞서 항상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음주 측정이다. 네. 음주 수치 0.04% 이상이면 헬기에 탑승할 수 없다. 조종사들은 작업 기간엔 아예 술을 입에 대지 않는다. 서명. 음주 측정은 조종사뿐 아니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행한다. 정비사뿐만이 아니고 유조차 운전원까지 하는데 정비사들도 지상 안전이라든지 또 항공기 점검 상태를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무에 편성된 인원 4명은 어떠한 한 사람도 소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고 다 중요한 일만 수행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음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새벽에 낀 안개가 아직 거치지 않았지만 작업에는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오전 7시가 조금 지난 시간, 밤나무 방제에 투입될 헬기가 이륙한다. 이곳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현장까지 먼저 이동한다. 아직 안개가 완전히 거치지 않아 시야가 깨끗하지 않다. 그러나 다행히 도시 주변의 고압선은 분별이 가능하다. 시야가 좋지 않을 때는 사고의 주요한 요소가 된다. 항공 방제는 병해충이 발생하는 지역 중 지상 방제가 어려운 곳에 실시한다.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생산량을 자랑하며 국내 임산물 중 수출량 1위인 밤의 경우 병해충 피해를 줄이기 위해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전국적으로 매년 항공 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예, 그 지휘방 동일합니다. 저 임무조종사한테 무전이 왔는데 요게 이제 풍향 풍속에 따라서 이착륙방이 틀려져요. 그래서 그거를 인폼을 주는 겁니다. 크기가 작은 헬기의 경우 바람의 방향이나 세기에 큰 영향을 받는다. 밤나무 방제의 경우 7, 8분 단위로 이착륙이 계속되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정보 제공은 더욱 중요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 조종사에게 얼음이든 물과 차가운 수건이 제공된다. 물을 마시는 것도 잠시 착륙했을 때뿐이다. 다시 헬기가 이륙했다. 이날 여러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발령됐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흐르는 불볕더위. 교대를 준비하는 조종사는 더욱 긴장이 된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남부 지방하고도 강릉도 그런데 폭염 거의 특보가 발령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좀 상당히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이제 한 9시, 10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그 열지수 때문에 굉장히 참 이게 현기증 비슷하게 그런 것도 느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비행 착각도 일으킬 수 있고, 근데 그런 심적 부담들이 좀 갖고 비행을 하죠. 그래서 항상 좀 긴장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진행되는 밤나무 항공 방제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한다. 방제의 효과를 위해서는 15m 고도를 유지하는 저공 비행을 해야 한다. 더 높이 오르면 약이 공중에 퍼져버리기 때문이다.
무더위 속의 밤나무 방제는 조종사들이 꼽는 가장 위험한 작업이기도 하다. 지난 2007년에는 밤나무 항공 방제 도중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등 탑승자 3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작업이 무사히 끝났다. 세 시간 정도 이렇게 했는데 아주 뭐 날씨 덕분에 그 3시간이면 적정하게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3시간하고는 좀 다른 거 느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승무원들한테는 아마 무지무지 긴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예. 작업이 끝나고 다시 헬기를 점검한다. 그리고 모든 비행 내용은 철저히 기록한다. 비행을 우리가 총 방제를 7일 했어요. 7일. 빠짐없이 7일을 했고 네. 총 비행 시간이 29시간 30분을 떴어요. 아, 29시간 동안이요? 30분. 그렇죠. 29시간 30분을 떴어요. 그거 이제 비행 기록부를 다 정리를 하고 네. 다 이제 그 정비 기록부 다 기록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비행을 종료하죠. 작업을 마친 팀의 긴장이 이제야 풀린다. 자신과의 싸움에 가까운 작은 헬기 안에서의 비행. 그러나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산림항공본부의 헬기는 뜬다. 숲과 사람을 지키기 위한 최고의 기술을 향해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극한의 현장에서도 그들의 열정과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